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오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본격적인 잠수요원 투입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수중 수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헝가리 당국은 이르면 오는 6일 침몰 선체의 인양을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진춘택 해군 SSU 전우회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여섯째째 지금 사고 난 지 여섯째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큰 성과는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벌써 5일째 네. 되는데 헝가리 정부와 아직까지 그게 완전하게 안 돼서 오늘부터 잠수사들이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제일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잠수사가 선체까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는 유속이 너무나 빨라서 사람이 들어가서 붙잡고 있을 그런 것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잠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오늘 오후쯤 되면은 작업을 시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좋아지면서 유속이 좀 느려지고 수위도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기상 여건이나 좀 좋아진다면 조금 더 활발하게 수중 수색이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행히 오늘부터 수위가 많이 내려가고 유속도 줄어드는데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유속이 뭐 10km 또 수위가 8m, 9m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까지도 한 6, 7m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갈수록 급격히 수위가 줄어드는데 수위가 줄어드는 만큼 유속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잠수사가 투입이 돼서 작업에 임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밑에 수중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이제 법적인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네네.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네. 그 헝가리 나라에서 뭐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그 나라에서 주관을 해서 그 지시를 하는데 그 국가 간의 인명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긴밀히 공조를 할 겁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어저께 오셨지만은 헝가리 정부와 많은 공유 관계를 했고 또 거기에는 강이 길다 보니까 인접 국가하고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 간에도 많은 공조를 하자고 지금 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헝가리 측에서는 수중 수색보다는 배 인양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거의 전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네. 헝가리 쪽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해상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일 인명을 중시해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 인명을 먼저 해야 된다. 우리 세월호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체냐 뭐냐.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종자를 먼저 구조를 한 다음에 선체 인양을 이제 하는 걸로 하는데 6일 날 실패를 했을 경우 6일 날 선체 인양을 한다. 만약에 유속이 잦아들어서 잠수사가 투입이 되었고 한다면은 6일 정도 되면은 선체 인양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 이제 오늘부터 수중 수색을 하게 된다면 이 선체가 이 강바닥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원활하게 수중 수색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통 배들이 이렇게 침몰이 되면은 기울어집니다. 네. 세월호도 기울어졌듯이. 근데 구조하는 데는 뭐 옆으로 누워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바로 했다고 해서 쉽고가 아니고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누워져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저 배가 수심이 얕고 수심이 얕으니까 잠수사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 여객선은 출입문이 뒤쪽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뭐 옆으로도 돼 있고 그렇죠. 뒤쪽으로 했는데 저건 뒤로 돼 있고 또 격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잠수사가 선체 진입만 한다면은 속 내부에 진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또 그 전에 유속만 줄어든다면 ROV 로봇 무인
잠수정을 넣어서 뭐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잠수사가 투입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있었지만 그 유실망이라는 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유실망을 설치하는 것이 좀 쉽진 않아 보이던데 이 단위부강에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어려운 건 항상 얘기하지만은 유속입니다. 유속인데 그 유실망은 지금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다들 말이 틀리고 있어요. 선실에는 어저께는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오늘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1, 2명, 2, 3명 있다고 이렇게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30명 정도의 그 실종자를 찾아내려면 그 인원에서 바깥에서 몇 명이 있고 안에서 있는데 잠수사가 들어가서 없다. 네. 그럼 안에서 뭐 유실이 어떻게 다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에 있으면 유실은 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에 들어가서 보면은 어제 그저께까지는 10명으로 보통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또 목격자들이 또 진술이 1, 2명이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오늘 일단은 잠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뭐 구조물을 설치해서 유속을 좀 느리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래 모든 강이나 바다나 그 수심과 유속과 거기 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바다에도 곳곳이 다 그 여기는 몇 메다 저기는 몇 메다 이 나와 있는데 지금 헝가리 저기는 보니까 수심도 정확하지는 않고 네. 유속이 얼마나 평상시에 흐른지도 모르고 수위가 얼마인지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7m에서 8m 됐다가 오늘은 또 5m로 내려갔다. 그럼 한 2m 줄어들었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평상시에 몇 메다인가 그럼 저게 수심이 보통 알기로 뭐 3m에서 5m 그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평상시 수준만 된다면은 잠수사가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아무래도 수위가 낮아지면은 유속이 늦어지니까 별 무리가 없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수사가 들어갈 때도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 평상시에 물이 그렇게 흐른다라고 했으면은 감안을 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장관님께서 참 그물막을 설치하고 뭐 이래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잠수사가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유실망은 그 실종자를 바깥으로 그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막는 것은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물 요속을 늦춰주기 위한 장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이제 그 떨어지는 순간 이 강으로 떨어졌던 이제 많은 네. 승객들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한 3km인가 밖에서 한번 구조가 된 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 어디까지 좀 범위를 넓혀야 될까요? 거기는 강이 너무나 깁니다. 바다와 좀 틀려서 길고 물이 한쪽으로 흐르는 상태인데 그 수색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꼭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처음에 3km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0km 정도에서 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얘기했잖아 한 50km, 60km씩 그까지 범위를 넓혀라라고 했는데 그 지금 50km까지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루마니아나 그 국경 근처에 철문댐이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가 몇 킬로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까지 때려갈 가능성도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또 그 댐의 그 넓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그게 아직까지 또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만약에 수중수색이 실패할 경우에 또 인양을 6일 정도쯤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좀 뭐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수색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6일 날 인양을 하겠다. 네. 그럼 수색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잠수사가 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잠수사가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인양을 합니까? 아하. 들어가서 잠수사가 들어가서 체인을 걸든 그렇죠. 네. 뭐 와이어를 걸든 가서 고정을 시켜서 크레인으로 올려야 되는데 수색을 자꾸 뭐 안 되면 실패를 하면은 네. 선체를 인양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헝가리 정부에서 그런 사고를 많이 그 수중에서 사고를 안 겪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올리면 그 안에 다 있겠지. 그 왜 그런 시간 허비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정부와 좀 긴밀히 협조를 하겠죠. 예. 뭐 세월호 때도 계속 이 선체 인양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이 어떻게 인양하느냐가 좀 더 안전하게 또 안에 유실이 많이 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좀 아무리 작은 규모의 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 지금 유실을 제일 걱정하는데 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막을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쉽게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물 같은 거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배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잠수사가 들어가서 뭐 창문 같은 게 깨졌을 수도 있고 충격에 의해서 또 뒷문이 열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개방된 곳에다가 그물을 설치한다든가 방지 그 막을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인양하는 데는 그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저 배가 그래도 그 뭐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만약에 그 잠수사가 진입만 한다면 구조하는 거라든가 그 선체를 인양한다는 거가 그게 별로 어려움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실종자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다행히 뱃속에 몇 명 있으면 괜찮은데 멀리 갔다. 네. 배를 이탈해서 멀리 갔다 이러면 그 강을 수색하는데 시간이 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종자들이 만약에 멀리 이렇게 떠내려 갔다면 그렇게 다른 국가나 이런 지역과 공조를 좀 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거기 같은 건 좀 특수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나라로 갔단 말입니다. 네. 루마니아로 갔어요. 그럼 또 루마니아 정부와 또 그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루마니아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막 마음대로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공조는 이미 다 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많은 협조를 또 하는 것 같고. 예. 예. 이제 가장 또 궁금한 게 뭐 아무리 큰 배였지만 충돌의 느낌이 전혀 없었을까? 즉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 후진도 했다고 해서 이게 뺑소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영상 자체를.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제 그 동영상에 보면은 뭐 후진하는 것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의하는 선장이라든가 항해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네. 얼마든지 인지가 된답니다. 아. 인지가 이런 나무 토막도 받으면 인지가 되는데 문제는 요즘 보니까 후진을 하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인지했다고 봅니다. 선장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인지했다고 보는 것은 왜 인지를 했느냐. 쿵 하고 갔을 때 배는 그 크루즈는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럼 작은 배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리는 봤습니다. 벌써 저 뒤에서 따라오니까 앞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러나 배 밑에 바짝 붙으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일 중요한 것이 선원들이 그렇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뭘 했냐면은 구명조끼를 2개를 던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순간에 넘어지면서 갑판에서 튕겨져 넘어오면서 한 5명, 6명 정도가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바다 같으면은 좀 하지만은 그거는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그 위에 물 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던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작 과정에서 그때 교각과 교곡 사이에 지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배가 지그재그로 다리 밑에서 막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와의 육지의 관계는 가까운데 그 인지를 하고 구명조끼를 던지고 하다 보니까 선수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배는 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틀려면은 아무래도 후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차를 하다가도 방향이 안 맞으면 후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후진했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배가 저쪽으로 육주를 했으니까 백을 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 좋습니다. 가는 건 다 좋은데 왜 그 초동 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왜안 사람이 그 벌써 인지를 했거든요. 2명을 벌써 구명 조끼 던진 자체가 그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의식이 아주 그렇게 교육이 안 되는 걸 같습니다. 네, 충분히 사고를 인지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해군 SSU 전우회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